십승지 이야기 10번째 남원편 완결편입니다. 정감록에 보면 남원 웅봉 동점천 부근 백열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십승지를 이제 종합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상도에 4개 파란 색깔, 전라도에 3개 빨간 색깔, 충청도에 2개, 그다음에 강원도에 1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도의 풍기, 봉화, 예천, 합천, 전라도의 무주, 부안, 남원, 충청도의 고운, 공주, 강원도의 영월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십승지 10번째 남원 운봉을 둘러보겠습니다. 남원 운봉은 크게 보면 남원 운봉면과 야영면, 산내면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좁히면 운봉면,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구상, 봉화산 밑에 야영면 구상이 그것이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 천왕봉, 형제봉, 반야봉, 노고당의 북쪽에 위치한 실상사를 주변으로 그 너머에 흥북골이 있고, 그 다음에 황산대첩비가 있는 운봉면과 부정승골이 있는 야영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남원 운봉지역은 일대가 고산분지로 이루어졌고 피난처로 적합하다. 한국지명총람에는 한 여인이 이성계를 운봉 황산으로 안내해 외장 아지발도를 죽이고 외적을 물리치게 했다고 한다. 이성계는 이 여인을 산신령이라고 생각해서 여자의 상을 새기고 그 고개를 산신령이 사는 고개라 하여 여원치라 명명하였다. 이성계가 적장 아지발도를 무르친 전투가 바로 고려사의 길이 남은 황산대첩인데, 이를 기념하여 황산대첩비를 세웠다. 또 남원은 판서리 양대산맥인 동편제의 태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리마을이 있고, 여기는 흥부전이 부자가 된 발복지 흥부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볼거리가 아주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부터 동선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봉 남원 지역을 두르고, 두 번째, 만인의총 남원 황희정성 조부 묘소 일대를 뒤지고, 세 번째, 남원 광활루와 시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남원의 위치를 그려보면 동쪽이 십승지이고 왼쪽 넓은 지역은 남원시로서 오픈된 지역입니다. 녹색으로 오늘 가볼 지역을 동에서 서로 별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남원 들판을 한번 쳐다보면 저 멀리 지리산을 배경으로 서쪽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금들판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남원 운봉을 넘어가는 골짜기에 보면 용어소원이 있습니다. 용어소원은 지금은 아주 허름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72년 선조 5년에 설립해서 4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향악도 있습니다. 또한 정조에 만들어진 표창록에도 22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용어정도 있고 용어소는 우암 송시연의 글씨, 영기인간사 오부두 창주, 영원히 인간을 버리고 나면 나의 도가 은인이 사는 곳과 부합된다, 이렇게 하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용어정입니다. 용어소원의 건너편의 용어정은 유림들이 모여서 황문을 닦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밑에 엄청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안반도 크게 있어서 유학을 하기에 참 좋은 지역입니다. 자, 용어정 바로 옆에 춘향묘가 있습니다. 춘향묘는 1962년 서옥녀지묘라고 새긴 지석이 발견되면서 이후에 묘역을 새로 단장한 것입니다. 높은 축대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묘소 앞에는 마고연료 춘향지묘라고 쓰여진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더 위로 골짜기 따라 올라가면 9개의
용이 살고 있다는 구룡 줄기 중에 맨 꼭대기에 구룡폭포가 있습니다. 지리산 서쪽 만복대에서 발원한 안에서 남원시 주천면으로 흘러드는 원천 전지의 상류에 있습니다. 용 두 마리가 서로 교대로 내려오는 폭포라 해서 용연 구룡폭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교룡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9마리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함으로 구룡폭포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봉에 본격적으로 마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마을에 가면 덕칠이라는 해덕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치샘이 있는데 원래 고려시대 절터로 고승이 도술로 판 샘이라고 합니다. 바위에 나오는 생수는 물맛이 아주 뛰어나서 질병이 심하게 돌던 때에도 이 물을 마시면 신기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물을 수도 부족할 때는 우물 속에 달팽이 모양에서 물을 떠야 하는데 반드시 마을 처녀가 물을 뿌려야 할 만큼 정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산제가 있는데 주산제 때는 정월 초하룻 날 우물을 품고 새끼줄로 금줄을 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해놓고 당산제 당일 이른 새벽 제사에 올릴 정한수를 들어가면 산신인 호랑이가 샘 주위를 돌며 지키다가 제사가 시작되고 천물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라지는 모습을 보셨다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식수로 지리산 백두대간을 지나는 탐방객이 한 모금 목을 축이며 쉬고 가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자, 뒤에 우물을 가지고 산신제를 지냈다는 산신재단으로 가보았습니다. 큰 소나무 4그루가 정갈하게 서 있습니다. 지리산 맥을 지켜주고 있는 지맥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향교 있는 들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향교 앞에 삼산마을이라는 곳에는 큰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정자가 있는데 비보숲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운봉향교가 있습니다. 운봉향교는 여러 번 옮겼습니다. 1410년 태종 때 유폐를 봉하고 지방을 교육하기 위해서 창건되었는데 1510년 선조 때 북쪽 가산리로 이전되었다가 인조 때 다시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78년 현감이 중수하였으며 최근까지 고수를 이루어져 현재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마비가 있습니다. 여원치는 이성계의 역사가 전해온 것입니다. 이성계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려 말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고개를 넘어갈 때 아지발도가 있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바위에 새긴 불상은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는데 가슴 부분이 땅에 묻혀있지만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완벽하고 기둥이 있는 걸로 보아서 보호하는 보호각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좀 더 들어가면 황산대첩비가 있습니다. 황산대첩비 기념관이 있는데 이쪽은 고려 후기에 아지발도를 물리친 이성계 장군의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 그 옆에 임금이 글을 내는 어서각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에 황산대첩비를 일본이 폭파하고 어서각에 있는 글씨도 모조리 쪼아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그대로 놔두고 비각을 복원해서 사람들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산대첩비 옆으로 가면 유명한 동편제 마을이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2코스가 지나는 운봉호 화수리에 위치한 동편제 마을은 판소리 동편제의 창시자 가왕인 송홍록 선생이 태어난 생가가 있으며 박초월 명장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동편제 마을 국악거리 축제가 열리는 소리와 예술이 살아있는 마을입니다. 자, 아지발도를 물리친 황산입니다. 좌측에 있는 높은 산이 황산입니다. 이곳은 함안 지역을 통과해서 경상도에서 실상사로 넘어와서 남원을 통해서 호남 지역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일본 아지발도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아지발도를 물리친 결정적인 장소가 피바이라는 곳입니다. 황산대첩비제 인월방면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성계 장군이 팔로 아지발도를
죽였는데 이때 외구가 흘린 피가 바위에 물들어서 빨갛해서 지금도 뻘겋게 보입니다. 이것에서 피바위라고 불려옵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실상사로 가는 길목에 흥부마을이 있습니다. 흥부마을은 마을을 조성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고 있고, 마을도 아주 아늑하게 산으로 둘러싸인 편안한 지역에 있고, 물도 휘돌아 나가서 명당처로 보입니다. 흥부마을은 가상적으로 흥부 생가를 복원해 두었고, 옆에 최근에 발견된 흥부묘라 추정되는 임세강묘, 연소혈 묘석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복원해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상사. 실상사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신라 흥덕왕 828년에 홍척 스님이 구산 선문의 하나인 실상산문을 개선하면서 창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산 선문 중에서 가장 먼저 창건하였기 때문에 한국 선풍의 발상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홍척 스님은 도의와 함께 당나라에 들어가 선법을 깨우친 뒤에 기후하였고, 도의는 장흥 가진의 산에 들어가 도림사를 세우고, 홍척은 여기에 들어와 실상사를 세웠습니다. 풍수지리세에 의거해서 세운 절로서 이곳에 절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기가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하여 이 절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실상사가 자리잡은 터는 천왕복을 마주하는 곳으로 지리산과 덕유산의 기운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 2대조 수초를 거쳐 3대조 편운에 이르러 그걸 절을 크게 중창하고 선풍을 더욱 크게 떨쳤습니다. 현재 절은 나중에 복원한 상태입니다. 실산사의 지리산에서 내려온 용목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평지로 평평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층탑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구층탑에 얼마나 탑이 컸던지 건물처럼 초석이 넓게 펴져 있습니다. 구층탑의 모형을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실상사에 가면 풍소 관련된 또 하나의 약사전 철불이 있습니다. 약사전 철불은 수초라성이 4,000건이 넘는 철을 들여서 만든 철불로서 전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리산, 속리산에서 모인 모든 지기가 일본 후지산이 지리산 천왕봉을 훔쳐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빼앗아나간다고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직선 맨땅 위에 철불을 세웠다고 합니다. 1200년에 된 철불이 16세기쯤에는 사찰 전체가 파괴되고 철불도 광배가 사라지며 황하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복원을 해서 2013년대는 철불상 보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배도 없어지고 팔도 다 부러진 상태에서 나중에 팔을 발견했고, 보수 과정에서 보니까 수많은 복장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제 수인을 확인한 결과 손가락들도 애리하게 잘린 것으로 봐서 너무 악랄하게 훼손을 한 것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상사 보관사 전에는 동종이 있습니다. 이 동정원은 일본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동경 쪽을 아침 저녁으로 쳐서 일본 침략 계약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경고망동을 경고하는 호국 염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상사 전체는 호국 사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비보 사찰입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어 스님들이 절로 배낭을 지고 절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남원을 지나서 운봉을 지나서 풍계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황희정성이 있는 쪽으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풍계소원은 서쪽으로 1788년 정조연간에 지어졌고, 흥선대원군 철필형으로 폐쇄됐다가 황희 영정만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9년에 복원하였습니다. 조선 정기 세종 때 영의정인 황희정성을 주벽으로 삼아서 오상덕과 황위 사면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황희 선조는 장소와 남원등지에 살았고, 부친 황군선은 개성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황희는 1363년 공민왕 때 개성 가조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고려 후기 동문동에 들어간 황희는 72현의 대표로 조선 조정에 들어가 사원부 감찰을 지내는 등 세종 때 유명한 정승이 되었죠. 태종 때 유폐가 되어서 남원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서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황희정승 조부 묘소입니다. 기러기가 울면서 바람을 헤치고 멀리 날아간다는 명홍 조풍형 또는 홍곡 단풍형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황희정승 아버지인 황군서가 어려움에 처한 나홍선사를 구해주고 그 보답을 얻은 명당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무학대사성인 나홍선사가 전국을游람하다가 남원의 오부자 댁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오부자는 자신의 시너지지를 잡아달라며 나홍선사에게 거금의 시주돈을 두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나홍선사는 그 돈으로 가난한 절에 주어 불사를 했는데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혈자리를 찾으러 풍산리 뒷산에 올라갔으나 밖에서 보이던 용맥이 산에 오르니 보이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차일피일 날짜는 지나가고 오부자는 돈만 받아가지고 혈처를 잡아주지 않는 나홍선사를 다그치면서 심지어 두들겨 패고 망신까지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황희정승 아버지 황군서가 오부자에게 받은 돈을 대신 모두 갚아주고 스님을 구해주었습니다. 나홍선사는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자리를 점지해주면서 199 명제상이 나올 자리이긴 하지만 가난한 혈처이므로 반드시 타향으로 나가야 발복을 할 자리다 하고 명했다고 합니다. 황군서는 바로 아버지 황금비 묘를 그곳으로 이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에게 태기가 있자 개성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개성에서 황희정승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황희정승은 물러날 때 세종대왕이 원로들에게 하사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남원 시내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남원 시내는 여러 가지 유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만인의총의 뼈아픈 역사 의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나무 점령 실패가 임진왜란 패인이라 판단하여 왜적은 11만 대군으로 전라도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군은 진주성을, 좌군은 남원성을 공격했습니다. 남원성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저항하면서 싸웠으나 1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두 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여러 왕들이 이곳을 모두 기리고 사당을 건립해 충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인의총을 방문 당시에 너무 허술한 것을 보고 역사 유적지로 지정하여서 현재처럼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남원 향교를 들렀습니다. 향교 가서 공자님을 뵙고 정교님도 배웠습니다. 1410년 세워진 향교로서 대곡산 기슭에 창건했으나 향사 때마다 호랑이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동쪽 덕은봉으로 이전했다가 거기도 홍수가 많아서 1433년은 지금 다시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 뒤 정의질환 때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 향교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전국에서 몇 개 남지 않은 사직단이 남아 있습니다. 사직단은 종묘사직에서 토지신과 곡식신에 대해 제사를 지내던 것입니다. 1394년에 전국에 세워졌으나 전국에는 대부분의 사직단은 없어지고 일제 간섭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 유림회에서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직 단제로 고쳐 위장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남원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원 양사제라는 독특한 건물이 있습니다. 양사제는 서당 공부를 마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생원시험, 진사시험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망원복사지 터 옆에 남원의 양사제는 남원 향교의 소유로서 왕정동에 딸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향교보다는 낮은 선비들이 모여 일종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인맥을 쌓아가는 터전이자 또한
진사 시험에 합격하면 양사지에서 부표를 해야만 합격 사실이 인정될 정도로 선비들에게 매우 영향력 있는 예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남원에는 또 다른 비운의 터 만복사지가 있습니다. 만복사지는 고려 문종 때 창건한 만복사의 터로서 조선시대 문인 김시습이 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오신화에 나오는 소설인 만복사 저포기의 무대입니다. 1991년 3월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구려식 절 배치를 따르고 있고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절 중에 하나로 그 의의가 큽니다. 옛날에는 5층과 2층으로 된 불상을 모시는 큰 법당이 있었고 그 안에 높이 10m의 불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1597년 발발한 정유재란 때 일본군의 공격으로 남원 읍성이 함락되었을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중건되지 못하고 현재도 절토로 남아 있습니다. 자, 남원 읍성지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에 있습니다. 신라시대 남원에는 소경, 9주 5소경 정도로 남원이 엄청나게 큰 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질한 때 남원이 전부 다 불타고 이쪽도 다 무너지고 없어져서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고 학교가 지어지고 일반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시대 때 철도를 놓고 동학을 지나면서 이쪽이 더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용장서원, 남원시 주생면 상동이 있는 용장서원은 고려시대 때 충신 양흥양, 양지훈, 고려말 성리학자, 기구영 등 그리고 임진환 의병장, 양대박 선생 등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 태종 때 처음으로 세웠으나 고종 때 소원 철폐 등으로 철폐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김효 명현 영사정이 남원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김효 명현인 사제당 안초순의 아들인 주감이 아버님의 부친의 묘소를 직접 멀리떨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쳐다보기 위해서 영사정의 정자를 빚고 부친을 오래도록 사모하였다고 전합니다. 영사정은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들이 교류했던 곳으로 김인후, 기대승, 양팽선, 손순 등이 교류했으며 정철, 윤두수, 안희, 안정, 임재 등 많은 호남 제현들이 이곳에서 교류했음을 알 수 있고 그분들의 편액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제는 굉장히 유명한 중국 서예가 주지번이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허름에도 역사성은 매우 깊은 곳입니다. 환봉서원이 영사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환봉서원은 중국의 장군이 위해서 세운 특이한 절입니다. 중국의 천만리 장군이 임진환 때 참전을 했는데 남원에 묻힌 것이 최근에 발견되어서 천씨들이 영양천씨, 중국 영양을 오늘하는 영양천씨들이 지금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창주서원은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서원으로 조선 선조 때 세워졌습니다. 처음엔 교령서원이었는데 노진을 모시는 곳입니다. 호남 제1루 광안루원은 안 볼 수 없죠. 조선 중기 하늘과 우주를 상징해서 지어진 거대한 규모의 전통 누정입니다. 하나의 건물인 광안루 이름을 따서 루원의 이름이 붙은 광안루원은 춘향전의 모델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호남 제1루 이렇게 써져 있죠. 1414년 태종 때 황희가 광토루라는 누각을 세운 것이 시초가 되어서 정인지가 광안루로 이름 짓고 장리국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요철의 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섬들을 방장도 금강산을 상징하는 복례도 한라산을 상징하는 영주도 해서 삼신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상향을 정원을 꾸면 어마어마하게 큰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남 제1루 광안루원을 이른 봄에 방문해서 반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항공뷰로 남원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박사의 풍수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십성지를 항공뷰로 보겠습니다.
실상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리산 발해봉 밑에 실상사에서 출발하여 남천을 따라 상류로 쭉 올라가면 흥북골이 나오고 인월리죠. 인월 삼거리에서 쭉 직진하면 팔정승골이 나옵니다. 구정승골이 나옵니다. 구성마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홍구 생가지도 나옵니다. 그 지역이 십승지에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다시 나와서 황산, 피바위가 있는 황산 쪽으로 나오면 이성계 장군 전적지가 나옵니다. 이쪽에 동편제 마을 지나고 성산을 지나면 운봉읍에 운봉향교가 나옵니다. 운봉향교 앞에 비고숲도 별표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더 나오면 덕칠이가 나오고 구룡폭포가 나오고 춘향묘가 나옵니다. 춘향묘를 지나서 운봉을 빠져나오면 남원 시내로 나오게 됩니다. 남원 시내에는 위에서부터 창주서원, 남원향교, 만인의총을 지나서 남원 사직단을 지나서 남원성, 읍성을 터를 지나서 남원 광안루가 보입니다. 도령산 밑에 천을 따라서 남원이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천변을 따라서 산이 끝나는 곳에 좋은 동네들이 줄줄이 맺혀 있습니다. 서쪽 맨 끝으로 오면 황희정승의 조부 묘소가 있고 서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들판 맨 뒤쪽 남쪽 곡성 근처로 오면 천만리 장군의 환봉 서원이 있고 그 뒤에 묘소가 있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오면 남원의 마지막 영사정이 나옵니다. 영사정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오버뷰를 해보겠습니다. 영사정 있는 들판, 남원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지나와서 남원 운봉에서 좀 더 들어가면 구정승골, 그 다음에 실상사까지 이렇게가 전체 남원의 뷰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승지라고 해당되는 세 구역을 보았습니다.